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쇼 테이블스를 통해서 테이블을 봤을 때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이 녀석을 또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얘도 안 된다고 하겠죠? 동일한 공간 내에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테이블도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같은 이름으로 된 테이블이 두 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미 존재해서 할 수 없다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냥 해본 거고,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세 개를 실행해서 없애고 다시 만들고 사용할 거야까지 해준 다음에 테이블 다시 만들 겁니다. 이 상태로 안 할 거고요. 컬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애초에 테이블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지웠다가 다시 만든 거니까 테이블은 당연히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DB 안에 테이블이 있는 거였으니까 이 바깥 걸 지우면 당연히 안에 있는 것도 지워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윈도우에 폴더 만들어 놓고 파일 만들어 놓으면 폴더를 지웠을 때 얘도 같이 지워지는 거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거랑 이걸 실행해서 한번 초기화를 진행을 해준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만들 거예요. body라고 하는 컬럼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얘도 당연히 텍스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해줄 건데, 자, 이 상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좀 거슬린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죠? 네, body라고 하는 이 녀석이 색깔도 바뀌고 대문자가 됐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컬럼의 이름으로서 쓰고 싶은 body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뭘 붙여야 된다? 네, 백틱을 붙여줘야 된다. 이러면 그냥 순수한 이름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걸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컬럼 하나 추가하니까 뒤에 컴마 하나 찍었죠. 자, 구분자는 컴마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마가 없으면은 뭐라고 해요? 못 만들어요. 컴마가 꼭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컬럼에 대한 내용을 한 줄에 썼으면 그 다른 컬럼이라는 의미로 또 하나를 만들고 싶을 때는 컴마로 구분자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 녀석은 줄바꿈을 안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써놔도 별로 큰 가독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만들게 될 테이블들은요, 컬럼이 몇십 개씩 되기도 해요. 그럼 이거 한 줄로 써놓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컬럼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만 입력을 했지만 나중에 여기에 추가될 거예요. 이 컬럼에 대한 제약사항이라는 것들이 뒤에 많이 붙을 겁니다.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제약사항. 이 컬럼에 대한 조건들을 많이 걸 건데 그 조건이 이 뒤로 쭉 나열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줄바꿈 안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줄바꿈을 잘 해주시는 거고, 쉼표 같은 경우는, 컴마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써도 되고 앞에다가 써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컴마를 빼먹으면 안 되니까 빼먹지 않게끔 눈에 잘 띄게 위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뭐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테이블 만들 때는 그냥 컴마를 뒤에다 위치를 보통 시키고요.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뭐 데이터를 여러 개를 처리하거나 할 때 그때는 컴마를 앞쪽으로 좀 붙이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int라고 타입을 넣었어요. int도 소괄호를 붙일 수 있기는 한데 얘는 보통 안 붙여서 쓰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뤄질 겁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요. 테이블을 보면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DESC 하고 article이라고 쳐볼 거예요. 자, DESC. 이 녀석은 얘하고죠.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아티클을 뭔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얘는 구조를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봤을 때 직관적인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직관적이지 않은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볼 거야 라고 만들어진 녀석인데,
이를 실행해서 보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얘는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말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테이블에는 필드라고 하는 녀석이 두 개가 있고, 이 필드들의 각각의 타입은 하나는 인트, 하나는 캐릭터야. 그리고 얘네들은 널이라고 하는 거 둘 다 yes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 뒤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필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열, 컬럼, 이 녀석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필드. 자, 결국 컬럼이 타이틀이랑 바디 두 개가 있는 테이블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다.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DESC는요 사실 풀네임이 따로 있어요. describe예요.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해도 결국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줄여서 쓸 수 있게끔 DESC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다. 이런 명령어가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명령어를 치는 방식이 사실 이 UI로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A1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고 있죠. 여기 A1 옆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밑에 아티클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또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컬럼과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을 UI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한 상태로 F6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는 UI가 제공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녀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기는 해요. 얘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행 이름, 여기서는 이제 행 이름이라고 나왔는데 컬럼이에요. 컬럼. 여기서 말하는 행 이름이라는 건 이제 이게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열 컬럼이죠. 행은 이거죠.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데이터의 이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컬럼의 이름이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UI를 제공해서도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우리 웬만하면 이거 안 하기로 했죠?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DSC, 테이블의 구조를 보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테이블의 구조를 본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볼 겁니다. show tables는 테이블의 그냥 목록, 리스팅, 리스트를 본 거고요. 얘는 구조를 본 거.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해볼 거예요. 자, 이거 한 줄 실행하면 어떤 동작을 할지 예상해 볼까요, 한번? select. 일단 이 select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우리가 DDL과 DML 얘기할 때 나왔던 녀석이네요. 둘 중에 누구였죠? select? DML이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데이터 조작어였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select, 뭔가를 조회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별이 왔네요. 이 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언어에서 에스터리스크라는 이 별은 웬만하면 다 모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나 모든 거 조회할 거야 라는 의미인데 from, 뭐뭐로부터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시켜보면 타이틀과 바디라고 하는 컬럼만 나왔네요. 자, 얘는 테이블의 구조를 보는 거고요. 얘는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서 안 나오면 되는 건데 컬럼은 나왔죠. 얘네들 데이터인가요? 얘네들 데이터긴 데이터예요. 왜냐? 메타데이터였으니까. 데이터들의 데이터다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컬럼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조회하면 항상 이렇게 컬럼이 나올 거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진짜로 DML 몇 가지 써볼 건데요. 얘는 데이터 조회를 하는 방식이었고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 겁니다. 데이터 삽입.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 삽입하는 거 어떤 명령을 써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게 있었죠? 여기서 이 네 가지. 자, insert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할 거예요. insert. 근데 여기서는 insert article이 아닙니다. 아티클 테이블에 삽입을 할 건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into라고 하는 애가 붙어요. into. 이걸 제가 써놓고 어느 정도 읽으면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set이라고 하는 걸 써주고요. title. 자, 일단 제가 지금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 이 쿼리는 지금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는 쿼리예요. 왜 에러가 나는지 이따가 한번 찾아볼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insert into. 나 삽입할 거야. 어디 안에다가. 어디 안에? 아티클 테이블 안에 삽입할 거야 라는 의미고, 자, 어떻게 삽입할 건데? 내가 세팅하는 대로 삽입할 거야. 세팅은 title이라는 컬럼에 제목 1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요. body라는 컬럼에는 내용 1이라는 값을 넣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컬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제목 1을 넣을 거고 여기에는 내용 1을 넣을 거야 라는 의미인 건데, 자, 얘는 지금 에러가 난다라고 했어요. 왜 에러가 날까요? 바디 키워드. 근데 사실 바디 키워드 때문에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얘도 문제예요. 백틱 붙여야 되고요. 또 타입 안 맞는 거 맞아요. 지금 타이틀이라고 하는 애는 인트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자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 더. 컴마? 네, 컴마가 없잖아요. 타이틀 컬럼에 이 값 넣을 거야. 그리고 바디 컬럼 불러야 되는데 컴마가 없잖아요. 이거 컴마 필수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은 컴마부터 뭐라고 해요. 문법적인 에러를 먼저 걸러내고 나서 그 뒤에 뭐 데이터가 안 돼 이런 걸 따질 거기 때문에 컴마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컴마를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테이블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지막에 온 녀석한테 컴마를 안 찍었죠? 여기 이 뒤에 또 오는 게 없으니까 컴마 없었어요. 여기 컴마 있으면은 뭐라 해요. 오히려 마지막에 온 녀석한테 컴마를 찍는 게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겁니다. 성공은 했지만 경고가 나왔어요. 이제는 타입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이 인설트가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조회를 하면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컬럼은 int, 딱 봐도 정수죠. 숫자 데이터밖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해놓고서 문자를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야, 이거는 숫자가 될 수 없어. 안 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0을 넣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은 이 숫자라고 하는 정수 int를 가지고 따질 때 뭐 1이나 2나 이런 값을 랜덤으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숫자라고 하는 거에 기본값 0을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이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초기화를 해주고요. 만들어주고요. 만들 때 이거 바꿔야겠죠?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insert 이걸 해준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컴마를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을 때는 밑에 쪽에 위치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리고 정확하게 들여쓰기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도 들여쓰기를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이 정도. 왜냐면 이 에스터리스크 실제로는 잘 안 써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점에는 상당히 많이 쓸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는 얘 많이 쓰면 안 돼요. 내가 꼭 필요한 데이터만 불러오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불필요한 거 하나라도 더 가져왔을 때 가져오는 만큼의 오래 걸리는 그 찰나의 시간도 아깝다 이거죠.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인설트 하는 방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다음에 자, 이것도 인서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금 전에 본 이 방식과 이 방식 둘 다 인서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데이터는 문제없이 둘 다 들어갔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나 아티클 테이블에 뭔가 삽입할 거야, 데이터 넣을 거야 라고 해놓고요. 어떤 값으로 넣을 건데 값들이 어떻게 되는데 에 대해서 values 라고 하면서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는 방식은 모든 상황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방식을 써서 데이터를 넣을 때 제가 타이틀에만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만 하면 얘는 돼요. 뭘 안 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면요. body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빈칸으로 애초에 표가 이렇게 생겨먹은 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RDBMS 안에서 이런 느낌의 데이터는 없어요. 무조건 사각형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아예 이렇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채워 넣어준 거예요.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널이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자, 널은 아예 없는 거, 공백 같은 거는 있는데 없는 거, 이런 느낌의 차이. 그래서 이건 뭐라고 안 하는데 이 방식은요, 만약에 제가 나 제목만 넣을래, 내용 안 넣을래, 이렇게 하면 뭐라 해요?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이 방식은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컬럼이라도 빠뜨리면 뭐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가 안 맞잖아 지금. 너 컬럼 두 개인데 데이터를 하나밖에 안 넣어? 이거 안 돼. 문법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편한 쿼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방법이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자,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녀석인데요. 여기서는 소괄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에는 얘는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얘는 이런 방식이에요. 두 번째 거랑 상당히 유사한 것 같죠? 근데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 아티클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삽입할 거야까지는 또 동일한 건데 이 아티클 테이블 안에서 타이틀이라는 컬럼과 body라는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한 거고요. 그 컬럼들에 들어갈 각각의 값들은 이렇게 넣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당연히 데이터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을 쓰면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 제목에만 데이터 넣을래. 뭐라고? 안 합니다. 실제로 아까 전 상황과 동일하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인서트 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셋 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얘를 가장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가 가장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초반에 사용할 때는 얘가 제일 편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컬럼의 대입연산자의 값이니까. 가장 눈에 잘 보이죠? 매칭을 1대1로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들은 이제 내가 여기다가 쓴 순서나 이 값에 쓰여진 순서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1대1로 매칭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명시적으로 잘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하시면 좋고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결국 MySQL, insert 라고 구글에 가져다가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이렇게 아시면 된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또 다른 거 하나 볼 건데 이번에는 업데이트 같은 거 볼까요?
데이터 수정.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죠? 샵 붙이고 입력한 이 녀석들은 주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주석을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 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드래그는 드래그한 만큼만 실행을 시킨다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 이 주석을 여기다가 걸어놓는 이유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코멘트를 달아놨다, 이렇게 달아놨다면 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주석이 걸려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서 이런 주석들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석 거는 방식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주석이에요. 이것도 주석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주석입니다. 주석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주석을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석을 걸면요, 이런 식으로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지워질 거니까 이만큼만 해볼까요? 얘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석들만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거 실행하면 얘도 똑같거든요. 실행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얘는 이렇게 실행하면 실행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한 건데, 이건 에러가 날 거예요. 가능한 건데, 이 주석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쿼리를 예를 들어 테이블 만드는 쿼리를 이렇게 주석을 걸어놨어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네? 주석 안 풀고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샵이나 이것들은 한 줄에 대한 주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못 시키잖아요, 실행을.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주석입니다. 활용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자, 수정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애가, 자, 데이터 수정 업데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거고, 얘는 인투가 아니에요. 그냥 아티클이 바로 옵니다. 왜냐면 나 수정할 거야. 누구를? 아티클 테이블을.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맞지만 일단 의미적으로 인투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도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set. 내가 세팅한 대로. 자, 타이틀 컬럼에 있는 값을 제목 10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바디에 있는 값을 내용 10으로 바꿀 거야.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얘를 실행하면 기존의 아티클 테이블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있었는데, 총 5줄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값이 변할까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쿼리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쿼리입니다. 실행이 잘 될 거예요. 우리가 해당 쿼리를 실행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이 녀석은 성공했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요, 다 바뀌어요. 왜 다 바뀌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준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라는 컬럼의 값들을 제목 10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내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초기화를 해주고, 테이블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하나, 둘만 넣어놓고 일단 볼게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제목 10과 내용 10으로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첫 번째 줄이었다. 얘네만, 이 첫 번째 줄만 제목 10, 내용 10으로 바꾸고 싶다. 두 번째 제목이 내용이는 그냥 두고 싶다. 그대로. 그러면 나는 얘를 바꾸고 싶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쿼리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뭐가 있냐?
where라고 합니다. where. 자, 이 where는 어디에죠? 어디에? 우리가 이걸 수정할 건데 어디에 거를 수정할 건데? 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어디 거를? 그래서 제가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타이틀 제목 1이라는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이 where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제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쿼리 안에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녀석이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수정할 거야. 나 데이터 수정할 거야.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수정할 거야. 어떻게? 세팅한 대로. 타이틀이라는 컬럼에는 제목 10 넣을 거고 바디라는 컬럼에는 내용 10을 넣을 거야. 근데 타이틀이 제목 1인 애를 이렇게 수정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실행시키면 첫 번째 줄의 애들만 제목 10, 내용 10으로 내용이 바뀐다. 근데 분명히 제가 나는 얘를 바꿀 거고 얘를 바꿀 거야 라는 조건을 줘야 된다라고 해놓고 조건 하나밖에 안 줬죠. 근데 문제 없었죠. 자, 데이터는요. 한 줄 한 줄이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를 수정할 거야 해놓고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애는 첫 번째 줄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줄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어디에? 해당 라인에 라는 의미예요. 조건을 줄 때 해당 라인. 그럼 요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 쿼리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낫겠다. 아니, 뭐야 이거. 이 쿼리 실행하면 이 데이터가 누가 어떻게 바뀔지. 자, 여기만 내용 20으로 바뀔 것이다. 맞나요? 맞죠? 이해가 좀 되시죠? 조건은 그 라인을 찾아내는 거고 그 라인에 내가 원하는 값만 수정하는 거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번엔 데이터 삭제 배워볼 겁니다. 삭제는 delet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delete, 얘는 from article이 옵니다. 그냥 delete article이 아니라 delete from이라고 하는 게 하나 붙어요. 난 삭제할 거야.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거야. 자, 여기까지 쿼리해서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데이터가 같이 지워지겠죠. 다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다 사라졌어요. 한 번에. 그러면 다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두 번째 줄만 지우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디에를 찾아주면 돼요. 삭제를 할 때도 이 어디에 왜요? 자, 두 번째 줄을 지울 때 얘만 가지고 있는 값을 뽑아내야 얘만 지울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이 조건에다가 타이틀은 제목이 라고 주면 제가 원하는 두 번째 줄 지울 수 있나요? 얘 지워지겠지만 얘도 지워지겠죠. 조건에 만족하는 게 얘랑 얘랑 두 개니까. 그럼 두 번째 줄만 지우기 위해서는 뭘 줘야 돼요? 바디에 내용 2를 줘야겠죠? 이렇게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두 번째 줄만 지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값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줄을 지우는 거예요. 수정도 그 줄을 찾는 거고. 자,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CRUD 네 가지 다 해본 겁니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 네 가지를 다 해봤어요. 여기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건데 지금은 일단 이 기본적인 거 먼저 할 거고 그리고 이 내용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문제가 3개 열렸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3문제 다 열어보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문제를 열었을 때 이제 이쪽에 빨간색 글자가 있을 거고 여기에 그냥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가 있을 텐데요. 여기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얘를 선택하세요. 얘를. 여기 전체 선택 컨트롤 A, 컨트롤 C, 그다음 본인 SQL YOG 와서 붙여넣기 하면 샵이 있으니까 다 주석이죠. 문제는. 그럼 이 밑에다가 이제 푸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아, 그럼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구나. show databases. 우리가 배웠던 거.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실제로 실행까지 해보고, 내가 한 게 맞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다 풀면, 이제 2번 가서 여기 거 또 복사해갖고 와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또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다 풀었으면 세 번째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 풀어보시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잘 안 지키시거든요. 꼭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는 게, 쿼리를 썼으면 실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는 이 상황에서 실행해보지 않고 내가 짠 쿼리가 100%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는 것 같아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왜 안 되는지 해결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쿼리를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실행을 해보시도록 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들어주세요. 혹여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기본 제공되는 5개의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지우지 마세요. 테스트는 사실 지워도 상관없는데 기본 4가지는 이 XMPP가 잡혀있는 그 환경을 쓰기 위해서 이 안에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풀고 계신 문제 45분까지 푸시고요.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내일 수업에서는 이거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